Drop it.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페이스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이해, 과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될지 오늘 짧게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하면은 대부분 그냥 요즘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SNS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페이스북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최초로 생기고 나서 2018년도 기준 혹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23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SNS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 페이스북을 하는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증가도 하고 다양한 마케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이 페이스북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와 같이 한국어로 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증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페이스북은 정말 다양한 타겟들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혹은 마케팅을 갖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유저, 단순하게 나는 페이스북을 개인적인 우리 맛있는 걸 먹고 찍어서 올리거나 뭐 예쁜 것들, 사진들을 갖다 올리거나 할 때 쓰던 이런 개인 계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던 국내 플랫폼인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과 달리 의외로 유저들에게 흔히 말하는 상업적인 어떠한 홍보물이나 컨텐츠에 대한 피로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어떤 로직상의 이유로도 우리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국내에서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달인가요? 올해 상반기 아마 1, 4분기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페이스북 유저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각종 어떤 이슈들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북 유저가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페이스북은 그 어떠한 플랫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유저, 즉 사용자들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해외 마케팅을 갖다가 재직 시절에 되게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우리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외 진출에 또 하나의 큰 틀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한번 페이스북은 그럼 어떤 나라들이 사용하나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이야기들인데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월드맵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화면상에 한번 잠깐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페이스북이 활성화된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파란색이 아닌 국가들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상 페이스북 혹은 구글, 유튜브 이런 해외 플랫폼들을 막아 놓습니다. 국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도 특정한 시기, 전인대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거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국은 또 중국 자체 플랫폼들을 이용하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베칸타케테, 제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페이스북과 아주 유사한 베칸타케테라고 하는 별도의 플랫폼들을 대다수의 국민들, 대다수의 우리 유저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QQ, 웨이보, 웨이신 또 이제 유튜브에 해당하는 요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셜 즉 SNS 활동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를 해외 시장으로 좀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 툴로 이런 SNS 툴들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국가별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툴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전 세계 공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페이스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활용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2천만 명 정도의 페이스북 유저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23억의 페이스북 유저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건 좀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유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이외에도 다른 플랫폼들을 사용을 할까요? 물론 당연히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가장 많은 계정 수를 보유하고 있겠죠. 워낙 오랫동안 진행을 하기도 했고, 또 카카오톡이 있으면 카카오스토리 계정도 뭐 활용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페이스북은 국내에 2100만 명이라고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13세 이상, 즉 보통 보면 18세 이상 이렇게 유저들을 갖다 파악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약 2100만 명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이 한 1000만 명, 유튜브도 상당히 많죠. 2300만 명 정도의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2300만 명이라는 유저는 보통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유튜브가 기본으로 많이들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과연 이제 먼트리 액티브 유저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또 해당되는 영상을 보느냐, 이건 또 다른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수치들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계정의 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 페이스북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유튜브 사용자가 훨씬 많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마케팅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지 않네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시는 전 세계입니다. 이번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주요 플랫폼별로 해서 어떠한 액티비티, 즉 어떠한 SNS상에서의 활동들을 나타내느냐에 대한 겁니다. 페이스북은 약 8억 명 정도가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요. 하루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42억 명 정도가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페이스북 유저가 전 세계 23억으로 가장 많다고 했는데 왜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가 훨씬 더 많을까요?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약 10억 시간 정도의 일일 사용 시간, 즉 10억 시간 정도를 시청을 한다라는 거겠죠. 이 정도의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역시 새롭게 계속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시간이 증가하는 유튜브를 마케팅을 전격적으로 저희는 준비를 해야겠네요.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하려고 하는 혹은 내가 목표로 하는 마케팅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해당 플랫폼들을 사용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그리고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갖는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 내가 어떠한 영상이 보고 싶어, 혹은 어떠한 영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어 라고 검색을 해서 찾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부분 유튜브 영상에는 어떤 게 나오나요? 그렇죠, 광고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광고를 아주 유심히, 아주 뚜렷하게 보시나요? 혹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5, 4, 3, 2, 1 스킵이라는 그 숫자와 빨리 스킵이라는 버튼이 나오길 기다리시나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 사용자들의 대다수는 유튜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광고주들 혹은 마케팅 활동들을 위한 어떤 특정한, 특히 특별히 광고 쪽에 대해서 그 광고가 나타났을 때 광고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그 광고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어떠한 우리가 마케팅 목표가 조금은 그래도 맞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까지 우리가 A라고 하는 상품을 갖다가 매출을 어느 정도 해야겠어 라는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면, 즉 즉시 전환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유튜브가 맞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특정 영상을 갖다 보기 위해서 앞에 진행되는 영상 광고들, 그건 어떤 목적으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전환 매출 전환에 대한 목표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브랜딩 활동을 할 수 있는, 즉 보고 있는 유저들이 암암리에 인지되어서 해당되는 브랜드를 갖다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목표의 목적으로 아무래도 이 유튜브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 중에는 저는 광고 열심히 봅니다. 또 혹은 요즘은 광고를 보다가도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앱을 설치하거나 해당되는 사이트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다수의 유튜브 유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한번 따져볼게요.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샵이라는 기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벌써 많은 광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밑에 해당되는 어떠한 특정한 부분을 클릭하면 그쪽으로 가서 해당되는 상품을 혹은 해당되는 서비스를 볼 수 있구나 라는 인식들이 물론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왜 분명히 유저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도 훨씬 많은데 좋아요는 인스타그램이 훨씬 많으냐, 이건 인스타그램 유저들의 행동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할 때 어떻게 주로 이제 행동들을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피드상에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있는 내용들을 쭉 위로 넘기죠. 네, 쭉쭉쭉쭉. 그리고서 뭐부터 하죠? 좋아요부터 따따따따따따따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고 내려가서 그 중에서 내가 댓글 달 만한 어떠한 컨텐츠, 즉 뭐 우리 인스타그램 친구 인친들이나 어떤 피드상에 있는 이야기들에 내가 댓글을 달고 싶은 특정한 컨텐츠들에다가 댓글을 다는 형태, 즉 인스타그램에는 주로 올라오는 컨텐츠 자체를 혹은 이미지나 혹은 동영상 자체를 소비해버리고 마는 그런 성향들이 유저들한테는 액티비티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또한 여전히 브랜딩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걸 사용하는 유저들이 어떠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그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느냐를 우리가 알고 마케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주로 어떻게 활동들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을 할 때 어떻게들 내가 그 안에서 행동들을 하시나요? 보통 페이스북을 보면은 우리 페이스북 이렇게 쭉 친구들, 즉 우리 뉴스피드에 있는 내 패친들의 글을 갖다가 쭉 읽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광고 컨텐츠나 상업적인 컨텐츠들이 보이실 겁니다. 혹은 내 패친들 중에서도 자기가 블로그나 어떤 웹사이트에다가 올라왔던 글, 혹은 여러 가지 우리 관련 관심 있는 뉴스들을 갖다가 링크를 갖다가 우리가 포스팅을 하면서 해당되는 뉴스 등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포스팅해 놓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페이스북 유저들은 그런 컨텐츠가 나타났을 때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합니다. 이 컨텐츠를 누르면 뭐 A라는 뉴스의 썸네일이 나왔을 때 그 썸네일을 누르면 해당되는 뉴스를 볼 수가 있구나. 특정한 광고 컨텐츠에서 A라는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누르면 그 상품과 관련된 상세 페이지를 내가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들이 페이스북에서는 훨씬 많다라는 거죠. 즉 트래픽을 유도하는 어떠한 목적들, 그 목적들에 따라서 유저들이 그에 합당하게 맞게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내가 단기적으로 어떠한 매출 목적을 가지고서 온라인상에서 뭔가 전환을 갖다 이루어내야겠다, 트래픽을 유도해야겠다 라고 할 때 유저들이 그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페이스북 유리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시간이 지나면 뭐 천년만년 갈까요? 또 다른 새로운, 또 사람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오겠죠. 그 플랫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인식하실 때 저는 플랫폼을 가진 플랫폼 자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케팅 목표와 일치시켜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각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분들, 뭐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분들마다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마케팅 자산이 제가 많아요. 마케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도 많고 또 마케팅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인원도 많다라고 할 때, 그런 조직인 경우에는 페이스북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해야 되고 유튜브 마케팅도 모두 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작게 사업을 하시거나 마케팅 영역 자체를 갖다 넓게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산적인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 즉 비용을 맞다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우리는 마케팅에 전담할 인력이 없어라고 할 때는 내가 가진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플랫폼을 딱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외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 혹은 해외 유저들을 만나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홍보해서 알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23억 유저들을 갖다 우리가 직접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방법, 우선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특정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23억의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룹, 페이스북 그룹. 물론 우리나라에선 그룹들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 그룹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그룹들을 활용하는 법. 또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B2C의 형태들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B2B의 형태. 우리는 일일이 리테일 제품이 아닌 B2B의 형태로 어떤 해외에 있는 고객사를 찾고 싶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와 관련된 유통업체, 제조업체를 찾고 싶다라고 할 때 또 어떻게 찾는 방법이 있을지, 또 이제 해외 진출 관련된 부분에서 해외 타겟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샘플 화면으로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해외의 그룹들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보면 우리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어떤 부분을 많이 활용 안 하시냐, 이 검색창을 많이 활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검색창에는 막강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한번 리테일 제품들을 해외에 한번 판매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한번 관련된 그룹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여러분들과 관련 있는 특별한 상품 혹은 단어들을 갖다가 영문으로 입력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셀러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페이스북 23억 유저들이 페이스북 내에다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런 공간들, 그룹이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단어들 중에서 셀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을 검색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구글링과 전혀 뭐 비교의 대상도 안 될 만큼 구글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페이스북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셀러라고 검색을 했더니 어떤 것들이 나오나 볼게요. 셀러와 관련된 게시물 밑에 새롭게 메뉴가 떠 있죠. 셀러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 관련 단어, 사람, 사진, 동영상, 페이지, 장소, 그룹, 앱, 이벤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되어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한번 그룹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 들어갔더니 어떤 그룹들이 있느냐, 즉 셀러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룹이죠. 누굴까요? 그렇죠. 다른 나라, 특정한 국가들에서 자기네 국가 안에서 온라인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 그 셀러들이 모여서 있는 그룹들, 그 리스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100개? 200개? 아마 여러분들 밑으로 계속 내리시다 보면요, 계속 새로 지금 더 많은 결과 로드 중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많은 셀러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셀러 그룹들은, 그룹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같은 멤버들끼리 들어가서 어떤 글을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죠. 자, 한번 몇 개만 찾아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제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 세부 바이어 앤 셀러, 즉 무슨 이야기죠? 세부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러한 그룹들에 들어가셔서, 그룹은 이제 뭐 공개 그룹, 비공개 그룹,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세부셀러 그룹에 들어갔더니 오토바이 판대요. 오토바이, 네, 새 상품 같기도 하고 중고 상품 같기도 하고 뭐 집도 판다라고 나왔고, 또 이렇게 화장품, 그쵸?
화장품을 판매한다라고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올리면 과연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요? 지금 7시간 전에 누가 무슨 화장품 같아요? 그걸 올렸더니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로 써 있는데 뭐 만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 같고요. 네, 자동차도 올리고 우리나라의 중고나라 혹은 뭐 셀러들의 모임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좀 자동차들이 좀 많이 있는데 내려가시면 신발. 내가 국내에서 신발을 갖다가 해외 쪽으로 한번 수출을 해보고 싶다. 뭐 굳이 수출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에다가 한번 판매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헬로우, 뭐 안녕. 나는 한국에서 신발을 도매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디자인의 사진들이 있어. 너희들 필요하면 이 사진들에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도매가로 공급해 줄 수가 있다. 궁금하면 밑에다가 댓글을 달거나 나한테 메신저 보내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댓글 볼게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그룹에서 이 글이 좀 상단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죠. 하이, 사이즈 5.2인치 칼라 블랙 있니? 알았어, 뭐 보낼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이런 그룹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 것처럼 이 그룹에 가입을 하셔서 직접 그룹 내에다가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간단하게 주위 분들 도움 받아서 메모장 같은 곳에다가 그쵸 간단하게 써놓고 여기다가 사진 올리고 판매할 물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연락들이 오는지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시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그룹도 멤버가 58,520명이에요. 58,520명. 이러한 그룹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제품들이 좋으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제품, 즉 무슨 우리 이제 해외에 우체국 가서 우체국 EMS 택배로 손쉽게 붙일 수 있거나 한 상품들이 이러한 그룹들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두 번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B2 우리가 B의 형태로 해서 제가 한번 메디칼 디바이스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메디칼 디바이스는 의료기기라는 뜻입니다. 자, 의료기기와 관련된 페이스북 안에 있는 정보들을 검색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게시물 사람, 아까처럼 밑에 있는 카테고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B2B의 형태인 메디칼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아마 어떤 이야기들 나누는 그룹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메디칼 디바이스와 관련된 페이지라는 곳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디칼 디바이스와 관련된 페이지를 검색을 했더니 어떤 것들이 나오냐?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미디어, 즉 광고 홍보를 하거나 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얼만큼 나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세요. 계속 내려가셔도 밑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의 업체들도 나오지만 당연히 해외 업체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한번 여기 볼게요. ICU 메디칼 INC. 저도 지금 몰라요. 지금 막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즉, 지금 들어온 곳은 그룹이 아니라 ICU 메디칼 휴먼 커넥션. 어떤 모르겠어요. 무슨 상품을 판매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회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예요. 즉 메디칼 디바이스 어쨌든 관련은 있죠.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시려면 들어가서 이 회사의 내용을 다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랬더니 얘들도 보니까 얼추 보니까 메디칼 디바이스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도 개발하는 업체네요. 이 업체에 내가 상품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혹은 이와 유사한 우리도 상품이 있는데 그걸 갖다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들어오셔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 안 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약 3개월 이내에 글을 올린 적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럼 올린 적이 있겠죠? 있는 업체들은 뭐죠? 현재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고 대행을 맡겼던 아니면은 자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해당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죠. 네, ICU 메디칼 INC 해가지고 메신저가 자동으로 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메디칼 디바이스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서 밑에 링크는 어떤 걸 달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회사의 영문 홈페이지 주소 그곳을 달아서 이곳에도 메시지에다가 한번 쭉 보내보세요.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메모장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놨다고 하면 영문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작업만으로 수많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체들과 아마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B2B의 형태, 어떤 기업이랑 컨택하고 싶다, 어떤 단체랑 컨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페이지를 검색해서 우리가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영문으로만 검색했는데요. 영문 이외에도 페이스북은 전 세계 모든 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언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광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가장 많이 합니다.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그러면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뭐 서울 지역에 있는 20대부터 30대 혹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뭐 30대부터 뭐 30살부터 35살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 앞에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뭐냐면 독일에 있는 뒤셀도르프에 있는 전시장입니다. 해당되는 전시장 위치를 찍고 반경 1km를 찍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광고를 할 때 국내에 있는 지역들만 광고를 갖다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상으로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어떤 특정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전시회를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5일 동안 전시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지역, 그 전시장을 반경 중심으로 해서 전시장을 찍고 전시장 반경 뭐 1km 이내에 기간은 언제요? 해당되는 전시회 기간 동안 어떤 걸 광고하면 될까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당연히 해당 언어 혹은 영어로 된 그런 랜딩 페이지나 그런 홈페이지에 특정한 상세 페이지 영역을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누가 볼까요? 그렇죠. 그 전시회 기간에 그 전시장에 오신 분들, 물론 그 전에 그 전시장을 거쳐가신 분들도 보고 주위에 일반인들도 볼 가능성이 많지만 아무래도 관련된 해당 전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중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건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전시장을 갖다 찍고 반경 1km를 찍은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광고를 집행을 할 때도 꼭 국내에 있는 우리 그 지역적 타겟뿐만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 한 지역적 타겟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본 건 독일 뒤셀도르프지만 또 우리가 이런 동남아 지역에 하고 싶다. 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에 특정한 사람, 뭐 예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어떤 지역이 있다. 그럼 그 지역을 갖다가 우리 뭐 강남에서 어딜 찍을까요? 뭐 청담동에 어디를 찍고 반경 1km를 찍듯이 강남역 반경 1km 찍듯이 우리가 거꾸로 해외 특정 지역을 이렇게 찍어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외 진출 관련된 부분들을 돈을 들이는 부분, 물론 광고를 하려면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나 그룹을 활용하는 것, 이거는 내가 따로 비용이 들지 않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업무본이라고 뭐 이메일을 확인한다거나 혹은 일일 스케줄을 계획을 하실 때 하루에 뭐 2군데, 3군데씩 나는 그룹에다 포스팅을 해볼 거야. 하루에 2군데, 3군데씩 관련된 페이지를 찾아서 메시지를 보낼 거야. 이런 작업들을 아마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떠한 식으로든 반응이 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3가지 알려드렸는데 한번 꼭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물론 이제 짧게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아, 저런 게 있어? 저런 게 가능해?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쯤 시도해 보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본다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마케팅 활동들, 특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해외 마케팅에 우리가 큰 하나의 기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후로 우리 페이스북과 관련된 또 다른 좋은 영상들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수 강사, 친절한 성수씨 신성수 강사였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